제주도 출신의 이제 갓 20대가 된 여자였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여자였고 게임 안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고 만난 날 정말 우연히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같이 만난 남자들이 먼저 다 가버린 거예요. 우리 둘만 남기고. 나보다 13살이나 어려서 여자로 생각 안 하고 만난 건데 어쩌다 보니 여자가 되어버렸네요. 부천에서 만나게 된 희정이는 제주도에 부모님이 살고 있지만 사촌 언니와 부천에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관계를 하였고 그 뒤로 아주 가끔씩 만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임 안에서 늘 만나지만 진짜로 만나는 날은 어쩌다 그쪽 갈 일이 있거나 그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을 때만 만나왔습니다. 볼일 보고 희정이 만나고 그런 식이었죠. 희정이만을 위해서 만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만나면 늘 술을 한 잔씩 하고는 했는데요. 희정이가 썩 예쁘지도 못나지도 애매한 사이즈라 편한 동생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잠자리를 가졌지만 사귈 마음이 서로 없었기에 우리 사이는 아주 친한 오빠 동생이었던 거지요. 하루는 희정이를 만나 술을 한잔 하는데 재미난 제의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애 좀 접수해달라는 것이에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여우 스타일처럼 생겨서 예쁘고 몸도 좋으며 밤이를 엄청 밝힌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물어보았더니 여자친구들 중에 같은 제주도 출신의 남자와 사귀는 커플이 있는데 그 커플의 남자와 사귀는 줄 알면서도 동창회에서 만나 잠을 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애를 여자들은 안 만나고 왕따를 시키고 있다는 말을 하네요. 희정이보다 몇 배는 예쁘고 키도 크고 늘씬했어요. 구미가 확 당기더군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친구의 남자들만 건드리는 이상한 취미가 있다는 거지요. 흥분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희정이의 입에서 욕설이 난무했고 아주 더러운 걸레라며 꼭 오빠가 가지고 놀다가 버려달라는 부탁이네요. 이전에 자기의 남자친구와도 자다가 걸려서 싸움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그랬으니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 풍미가 생겼고 그렇게 하마하고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먹기인 거라 친구의 이름과 전화번호, 직업집 취향을 알아서 다 이야기해주네요. 이름은 슬비고 직업은 명동에 있는 백화점 안내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동안의 슬비의 지난 흑역사를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내역이 전부 특이하더군요. 슬비라는 애는 여자친구들의 남자들과 관계가 많네요. 따로 남친을 만드는 것보다 여자친구들의 남친을 뺏어서 자기 남친을 만드는 과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뺏긴 여자들이 대여섯 명 되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꼭 저런 여자들이 있어요. 저야 뭐 저런 애들 식은 죽 먹기라 감사하게 생각했지요. 옆에서 지원 사격해주면 100%였거든요. 희정이는 곧바로 슬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는 오빠가 내 사진 보고 마음에 든다는데 전화번호 알려줄까? 그러자 바로 문자가 왔고 어떤 오빠인데? 제 사진을 슬비에게 보내주었고 이내 슬비의 문자가 왔습니다. 알았어, 알려줘. 그렇게 그날 전화번호와 모든 정보를 받았습니다. 슬비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새벽까지 멈추지 않고 슬비의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술이 많이 취해 어쩔 수 없이 희정이와 모텔로 들어갔고 거기서 몇 달 만에 희정이를 안았습니다. 희정이도 술이 취하니까 적극적으로 저희 요구에 반응해 주더라고요. 그렇지만 역시 뭔가 2% 허전했어요. 늘 허전함이 밀려오는 느낌. 그걸 알면서도 하는 제가 상당히 웃기게 느껴졌습니다. 부족한 2%가 혹시나 채워질까? 란 생각으로 매번 도전하는데 역시나 돌아오는 것은 2% 부족합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슬비에게 전화를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시간이라고 1시간 쉬더라고요. 쉬는 시간마다 통화를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공을 들이고 드디어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 슬비를 차에 태웠고 홍대 쪽으로 가서 커피 한 잔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슬비도 제가 마음에 드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생긴 것이 여우처럼 생겼는데 하는 짓도 여우처럼 하더군요. 희정이의 부탁도 있었지만 만나보니 키도 크고 몸도 글래머였고 얼굴도 상당한 미모인 슬비를 보고 있으니 욕구가 저절로 올라오네요. 매우 야한 이미지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애는 밝히는 아이구나 생각할 정도의 얼굴이에요. 그렇게 첫날 보내고 며칠 후에야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첫날 실망을 좀 한 듯한 눈치였습니다. 내심 첫날같이 있어주기를 바랬더라고요. 다음날 휴무일인 날을 잡아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와, 원피스를 입고 나왔는데 몸매가 쫙 달라붙는 재질로 된 살색의 원피스인데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더군요. 웬만한 자신감 없으면 저런 옷 못 입거든요. 자기 몸에 자신 있는 사람 아니면 못 입어요. 옷을 보는데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몸매 감상을 하며 보고 있으니 있어야 할 자국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브라자 당연히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티가 안 나고 그리고 중요한 팬티 자국이 안 보였어요. 원래 쫙 달라붙는 옷을 입으면 팬티 자국이 늘 문제거든요. 오, 근데 애는 그런 자국이 안 나는 거 보니 센스가 만점인 거지요. 팬티 자국도 안 나는 것을 보니 티팬티를 입고 나온 게 보이더군요. 슬비는 센스가 넘쳐나는 여자인 거지요. 와, 저 몸매에 저런 센스에. 오늘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보내겠다 다짐했습니다. 저렇게 입고 온 거는 의미가 있는 복장이란 걸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옷으로 유혹을 하는 거지요. 너 오늘 나 책임져라는 내숭이 대단히 뛰어나서 아주 저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슬비를 데리고 자유로로 빠졌습니다. 가서 한정식도 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갔지요. 저희 플랜은 자유로 쪽에서 하루 자고 오려고 했습니다. 같이 있자는 말에 자기는 외박은 안 된다며 꼭 집에 가야 한다고 해서 차를 돌려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집에 거의 다 가니 마지못해 그럼 아빠한테 전화해서 허락 받아볼까라는 여우 짓을 하네요. 와, 애가 아주 들었다 놨다 하네요. 마지못해 떠밀리는 것처럼 전화를 합니다. 아빠, 나 오늘 친구들 만나서 희정이네 집에서 자려고. 응 그래 술 많이 마시지 말고. 공주님. 네, 아빠 그럼 내일 봐. 쪽. 전화 듣고 있으니 아우 간지럽네요. 조금 전 자유로에서 외박은 안 된다며 내숭을 떨더니 집에 다 오자. 전화로 외박 가능해라는 말을 하는 게 그냥 여우네요. 어린 나이임에도 내숭이 쉽다는 되는 듯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짜증을 내겠지만 이미 슬비의 모든 것을 다 들었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요. 내숭의 여우의 친구 남친 킬러. 슬비와 잠자리만 하면 희정이가 원하는 만큼 여자를 소개해 주겠노라. 선언을 해놔서 즐거운 마음으로 슬비를 안았습니다. 오, 이게 반전이 슬비를 아는 후로는 희정이와 술만 마셨습니다. 슬비의 테크닉이 만점입니다. 여친들의 남자를 왜 뺏겼는가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기술이란 기술은 죄다 배웠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미션도 수행하고 여자들 소개도 받고 꼭 먹고 알먹기가 된 거지요. 자고 나니 슬비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슬비의 지나온 이야기를 하는데 희정이에게 들은 스토리가 꽤 많이 나오더군요. 물론 친구의 남자친구들과 잔 것은 빼고 이야기하네요. 희정이 덕분에 슬비를 만나 저희 욕망을 채웠고 그 덕에 소개팅도 많이 받았습니다. 슬비의 슬픈 러브스토리는 희정이의 남친을 뺏어서 뜨겁게 사랑했지만 집이 서울로 이사 오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노라. 해결사로 슬비를 만나는 상황이라 그 상황에만 열중했지요. 희정이나 슬비나 가볍게 만나는 사이라 크게 생각도 안 했습니다. 희정이 덕분에 어린 여성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희정이가 의외로 마당발이라 아는 여자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희정이의 사주가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사주의 내용은 다 똑같네요. 왜 그리들 친구의 남친들과 관계를 맺고 걸리는지. 좀 안 걸리게 하면 좋을 건데 저야 둘 다 했으니 별 상관 없었고 둘이 싸우던 말던 저는 제 욕구만 해소하면 됐기에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원한 해결소 역할을 충실히 해낸 것이지요. 희정이는 그런 것을 즐기더라고요. 나름 복수를 했다는 생각에 좋아하더라고요. 근 1년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영상 밑에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